대한제국의 고종태왕제와 순종효왕제를 모신 경기도 남양주의 홍유릉은 대한제국이 묻혀있는 곳이다. 홍릉에서 내려오다 왼쪽 오슬길로 들어 야트막한 언덕에 올라서면 유릉의 봉분 옆쪽에 닿고 홍유릉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깔끔하게 손질된 잔디 사이에 널찍한 길을 따라가도 유릉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대한제국 제1대 순종효황제와 순명효황후 민씨, 개후 순종효황후 윤씨가 하나의 봉분 안에 잠들어 있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릉이다. 황제의 능제를 갖춰서인지 유릉 역시 홍릉의 조형과 비슷하다. 능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는 수락관과 수복방 등 갖춘 수십 칸의 드넓은 제실이 있다. 유릉은 합장릉의 형태로 한 봉분 안에 세 분이 같이 모셔진 동봉삼실 합장릉의 형태이다. 유릉은 홍릉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선 왕릉을 계승하고 명나라의 황제릉을 인용한 대한제국의 황제릉으로 조성하였다. 홍릉에 비해 능역 규모가 좁지만 성물의 조각이 사실적이다. 처음 순명효황후 민씨가 1904년 광무 8년에 세상을 떠나자 양주 용마산 현재의 어린이 대공원에 유광원을 조성하였다. 순종효황제가 등극한 후 유광원은 유릉으로 추봉되었으며 순종효황제가 1926년에 세상을 떠나자 용마산에 있던 유릉을 홍릉 동쪽 언덕으로 천장하는 것이 결정되고 산릉 공사를 하였다. 이어 순명효황후를 먼저 모시고 순종효황제를 합장으로 모셨다. 그 후 순종효황후 윤씨가 1966년에 세상을 떠나자 유릉의 합장으로 장사되었다. 제향 공간에는 침전, 성물, 비각, 홍살문을 세웠다. 홍살문 안쪽 양옆으론 깃대를 꽂았을 법한 홈이 반듯한 돌이 놓여있다. 홍살문 정면 끄트머리에는 홍릉처럼 우람한 일자형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정자각 대신 평소 임금의 집무실을 그대로 옮긴 침전이다. 홍살문과 침전을 잇는 참도 양옆에 늘어선 성물 중엔 홍릉에서와 같이 등에 물주머니가 튀어올라온 낙타, 방울 달린 사자, 귀가 머리를 덮은 해태, 입이 둥그러진 호랑이, 코끼리 등 다양한 성물과 석인상이 시립해 있다. 성물들이 홍릉보다 훨씬 뛰어나고 사실적이며 현대 감각을 갖춘 솜씨이다. 홍릉이 하나의 시범된 황제릉이었다면 유릉은 실험 정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숙련된 매만짐이라 해야 할 듯하다. 침전 너머 능침은 서양으로 약간 틀어앉아 지관에 조원이 있었음을 짐작해본다.
휴왕제는 고종 11년 1874년 2월에 창덕궁 관무련에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척, 자는 군방이며 순종은 태어난 이듬해 2살의 나이에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21살이 되던 해 1895년에 을미사별을 맞아 어머니 명성황후를 잃는다. 광무 1년 1897년 대한제국 수립과 함께 황태자가 되었으며 1907년 7월 19일 일제의 강요로 물러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로 즉위한다. 연호를 융이라 하고 고종 태왕제의 7째 아들이며 귀비 엄씨의 소생인 이은을 영친왕으로 책봉한다. 그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황태자다. 침전 안의 천장에서는 2마리 용이 외호하고 있는 화려한 용상과 문양, 단청 또한 선명하고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순종 효왕제의 재위기간은 불과 4년이다. 이 짧은 기간은 조선 왕조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 비운의 먹구름이 조여오는 시기였고 휘청거리는 민족사에 한 가닥 수호의 빛을 부여잡으려는 저항의 물결이 거세게 파도치던 동안의 시기였다. 일본에게 국정 전반을 간섭받고 차관 정치의 빌미를 제공한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을 순종 효왕제 즉위년에 강제로 체결당한 것이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곧 군대를 해산시키고 유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황태자 영친왕을 인질로 잡아갔으며 사법권마저 박탈했다. 이에 한거하며 전국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으며 일본군에 의해 진압되다 목숨을 잃는 수가 부직이었다. 비각에는 한 개의 능표석이 있는데 대한 순종효왕제 유롱 순명효왕후 부자 순정효왕후 부라고 써있다. 1910년 8월 16일 일본 데라우치 통감은 한국의 총리 대신 이완용과 마주 앉아 한일합방 조약안을 제시하고 8월 22일 어전회의를 열어 한일합병 조약을 간단하게 끝냈다. 이에 이완용이 순정황후의 숙부 윤덕영을 시켜 황제의 옥새를 날인케 한 것은 8월 29일. 순정효왕제의 재위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끝났고 27대에 걸쳐 519년의 조선 왕조와 대한제국은 그토록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동군의 형식은 홍릉과 비슷하다. 연화문과 모란문이 새겨진 병풍석과 난간석을 12간석으로 두르고 상석과 하나의 사각 장명등이 능을 밝히며 양옆에 망주석이 서 있다. 다른 능에 세워진 동물과 문무인석이 생략되어 단촐하나 삼면의 곡장을 에워싼 푸른 소나무들은 여느 능이나 다름없이 사철청정하다. 2천만 국민의 죄인이 되었으니 잠시도 이를 잊을 수 없다. 지금의 병이 위중하니 한마디 말을 않고 죽으면 짐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리라. 이 조칙을 중해에 선포하여 병합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전에 소위 병합 인증과 양국의 조칙은 스스로 파기에 돌아가고 말 것이리라. 백성들이여 노력하여 광복하라. 짐의 혼백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을 도우리라. 1926년 4월 25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 효황제는 53세로 창덕궁 대조전에서 위와 같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 밖에도 홍유롱내는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를 모신 영원, 영친왕의 아들인 이구 황세손의 회인원, 그리고 덕혜옹주 묘와 의친왕의 묘가 있다. 순종과 영친왕 그리고 덕혜옹주와 의친왕은 모두 고종의 자식들이다. 한마디로 대한제국이 묻혀있는 곳이다. 이렇게 조선 517년의 마지막이 되고 일본의 강점기 속에 사라져간 대한제국이 묻혀있는 홍유롱을 보면서 나라가 힘이 없어 열강에 휘둘리다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슬픈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후대를 위해 갖는 책임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